매주 금요일 우리 올리브에스의 이상희 센터장님과 또 우리 유동균 집사님과 또 제가 이렇게 소위 이렇게 젊은이들 쓰는 말이죠. 케미가 맞다. 이 케미가 뭐냐면 케미칼의 줄임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화학적 요소가 예. 맞다는 건데, 케미스트리. 케미스트리가 맞다는 예. 건데, 이게 참 제가 보니까 우리 센터장님은 인생 자체가 진지잖아요. 아, 저 진지. 진지하고 예. 싶지 않아요. 아, 그렇긴 한데 진지해요, 맨날. 내가 볼 때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네. 호가 진지 이상입니다. 맞아요. 진지하는 게 진지. 예. 힘들어요. 식사 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지.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유동균 집사님은 남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유머가 있고 웃기는 것처럼 본인은 진지해요. 희한하죠. 그래요? 맞아요. 자기는 본인은 웃기려 한 게 아니야. 근데 남들이 웃어. 그 본인이 저것들이 왜였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걸 이제 이용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사실 좀 가볍죠. 이게 좀 이렇게 네 아는 뭐. 아니죠. 이제 그- 목사님 베테랑이셔서. 아니. 네. 자유자재로. 베테랑이셔서 자유자재로 유연하게 그건 구사하시는 아니고, 거지.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런 케미. 자, 아무튼 오늘 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 우리 이상희 센터장님과 지난주 배반했다가 다시 자리를 잡은 우리 유동균 주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하고 다음 주 다룰 내용이 뭐냐면, 배우자 선택과 와. 진로, 직업의 선택. 와. 그래서 이게 제 생각인데 다음 주까지 안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김답답 이 소위 말하는 오프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속적인 어떤 이런 이제 100일간은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어요. 일단 수고하자 한 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건데 이제 그 이후에 우리 100일답이 이제 전문성을 좀 높이자. 전문성을.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한테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유튜브로 돈 한번 벌어보자. 오. 네. 이미 레드오션 아닌가요? 블루오션이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요?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한테만 가면 희망이 절반이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위험 회피가 높아서. 근데 그러니까 희망이 절망인 이유가 뭐냐면 희망의 반이 절망이란 뜻이야. 절망. 제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부부 아니요, 배우자 결혼, 선택. 배우자 선택. 네. 배우자 선택. 우리 센터장님. 네. 일단 이제 가져온 자료들을 이제 차차 네. 나눠주시되 우리 장로님 부군을 만나셨잖아요. 네, 네. 그때는 이 배우자 선택의 기준이 뭐였어요? 그때 배우자 선택 기준 없었습니다. 없었어. 그러면 지금 장난 생각하면 좋아하니까. 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배우자 선택 기준 하나도 없었고요. 어허. 결혼관도 없었고요. 아하. 다만 지금 돌아보면 나는 저희 원가정은 정서적으로 별로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난 행복하고 싶어. 행복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받고 싶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온가등이 조금 예, 저희 조금 아버지는 폭발적인 불온전했으니까. 분노가 있으셨어요. 폭발적인. 그래서 저희 남편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네, 장로님 네, 온유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마고 부부 치료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어린 시절에 결핍된 욕구를 채워줄 것 같은 상대방한테 끌린다가 이마고 부부 지금 치료 우리 이론이거든요. 팀 중에 그런 위험을 갖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그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상담 그러니까 받으셔야 이제 돼요.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저 사람의 타입은 상대방을 그 배우자의 가치를 두지 않고 네. 저 사람한테는 내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감정으로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위험해요. 여기에 그거는 비협성을 가진 사람. 예. 그거거든요.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거는 구원자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 구원자 이슈. 네. 구원자 이슈. 예. 조심해야 돼. 예. 구원자 이슈. 그게 돌봄이 발달하고 원가정에서 돌봄이 발달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장녀거나 또는 뭐 집에서 장녀거나 그래서 돌봄이 발달하는데 기질적으로도 돌봄이 좀 더 쉬운 기질적 특성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제가 굉장히 이제 담임 목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제 그게 보이시는구나. 보였어요. 그래서 그럼요. 그냥 물론 안 돼요. 그렇지 않을 거로 보고 네. 저는 이제 안전장치를 건 거예요. 네. 설상 그렇지 않더라도 조금 너무 돌봄이 강한 거야. 그러면 너무 탁월하고 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좋아요. 상대방 배려하는 마음 좋은데 네. 자기 돌봄이 없이 건강하지 못한 사랑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나는 없고 타인만 있는 거거든요. 그쵸? 슬프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래요.
사랑, 스카펙 박사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쓴 스카펙 박사의 건강한 사랑의 정의는 서로를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러지. 왜냐하면 남을 성장시키는 거 결국 나에게 성장이 되는 거고. 나도 성장해야 그리고 돼요. 나도 성장하면 남을 성장시킬 수 있는 건데. 내가 소진된다면 상대도 성장하고 있다기보다는 어쩌면 착취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지. 돌봄을 착취하고 있을 가능성. 근데 이 돌봄이 발달한 분들이 내가 돌보는 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아이덴티티가 돌보는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봄을 줄 때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상대가 돌봄받고 나한테 뭔가 피드백을 할 때 그렇지. 내가 기쁘고 내 존재가 가치 쾌감을 있는 느끼는, 것처럼 쾌감을 느끼는 느끼는, 거죠. 심지어 쾌감을 느끼고. 그렇잖아요. 물론 사랑의 관계 안에 존 가트만의 결혼의 정의는 신뢰하고 존중하며 사랑하고 돌보기로 계약한 관계지만 그건 상호 돌봄이어야 되는 거지 누가 누구만을 돌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일방적으로 돌보고 있다. 그거는 건강한 관계일 수가 없고 결국 마지막에는 그 구원자, 그 자칭 전능자죠. 그 가족 시스템에서 얘기하면 그 사람도 결국은 망가져요. 그렇겠지. 한계가 있으니까. 에너지가 있으니까. 우리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아멘. 네. 아멘.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죠. 아멘. 그 환상 자체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럼요. 그거는 그럼 이런 그 구원자 이슈라는 걸 조금 자기가 간파할 수 있는 뭐 이렇게 구원자 이슈라는 걸 간파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어떤 관계에서 건강한 상대방보다는 돌봄이 많이 필요한 상대한테 끌린다. 우리가 그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건강하고 자기를 잘 표현하고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돌봄도 잘 받고 이래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뭐 어떤 것에 끌리는가를 네네. 보면 끌린다는 건 굉장히 본능적인 그러지. 거거든요. 그건 그게 내가 끌리는 대로 가면 안 되는데. 그쵸. 내가 조절을 사실은 그래서 이런 질문들 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1년에 한 번 호산나교회 가서 강의하는데 권사님들이 저는 이제 나이가 들었고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건강한 배우자를 선택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내 아이가 건강한 배우자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방법 딱 하나거든요. 집에서 건강한 관계를 경험해서 건강한 관계가 익숙해지면 건강한 배우자를 만나요. 그렇잖아요. 예. 내가 익숙해. 근데 그게 내가 익숙한 관계가 건강한 관계야. 뭐예요? 상호 의존, 상호 돌봄이 있는 관계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집에서 엄마의 부재, 뭐 또는 아빠의 부재, 또는 부모의 취약성으로 인해서 집에서 얘가 자꾸만 밑에 아이를 돌볼 때 칭찬받았어. 그러면 얘는 시스템에서 살아남으려면 돌보거든요. 돌보는데 그 정체성과 그 관계가 얘 밖에서 사회적 관계까지 일반화돼서 그러지. 일반화돼서 돌봄이 그냥 나와요. 몸이 먼저 움직이죠. 몸이 먼저 움직이고 다른 사람 사회적 민감성이 높으면 다른 사람 필요를 굉장히 잘 알아차리죠. 그러면 돌봄받는 상대방은 감격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감격해서 칭찬하고 고맙다고 하고 그러면 이 보상이 내 존재 가치에 대한 인정처럼 받아들여지면 그 돌봄 행동이 강화되겠죠. 그렇지. 자꾸 개가 종소리에 먹이 먹다 보면 자꾸 맞아요. 저걸 치는 파블로브의 개처럼. 그렇지. 그래서 상호 돌봄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상호 돌봄. 그도 나를 그런 분들은 돌봄을 받는데 익숙하지 않죠. 돌봄을 하는 데만 구원자 익숙하죠. 이슈가 있을 수 있는 이한테 필요한 처방은 근데 돌봄을 스탑하는 거. 스탑하고. 받아보는 것도 돌봄을 받는 게 이분들은 견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봄 받아봐야 돼요. 예, 받아봐야 그러니까 돼요. 좀 도움을 요청하고 예. 좀 자기가 다 할 게 아니라 일을 좀 분배하고 예. 이걸 계획을 해야 돼요. 그거 연습하셔야 되죠. 연습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돌봄받는 거를 견디고 누가 나를 돌볼 때 내가 감사하다고 하고 그걸 누리고 이런 연습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돌보고 싶을 때 중지하고 스탑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분한테는 그게 성장인 거죠. 사실 이제 제가 구원자 이슈가 강하죠. 그러세요? 그건 굉장히 강하죠.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상대방이 필요로 한다 그러면 그걸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근데 이제 그걸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이제 열매가 맺혀지게 하셔서 했지만. 그러면 어쩌면 목사님이 굉장히 잘 맞으시겠네요. 죽을 지경이죠. 그러시겠다. 죽을 그래서 지경이죠. 신방을 그렇게 다니시는구나. 그냥 구원자 이슈가 좋아 보여서 잘 맞는다고 한 건 아니시죠? 구원자 이슈가 그러니까 좋아 보여서가 아니라 어릴 적에 부모님이 개척교회 이제 시골 교회 하시다 네. 보니까 저를 돌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쵸. 그럴 수밖에 없죠. 없었어요. 그쵸. 왜냐하면 다 바쁘셨으니까. 그쵸. 그리고 심지어 뭐 어머니 기도원이 기도를 가신다 그러면 집에 와 보면 국솥을 보면 알아요. 미역국이 얼마나 계실지. 그러니까 얼마나 출퇴하실지. 국소. 그러면 2주 정도 됐겠네요. 미역국이 그렇게 있었다면. 그런데 더 긴 날도 있죠. 40일 급식 하시니까 와. 냉동실 열어보면 알아요. 국이 얼려져 있어요. 국을 많이 끓여가지고. 40일을 금식하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실 때는 이제 기도원에 가서 하시니까. 예수님 근데 이제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하고 하시니까. 와. 근데 국솥을 보면 알죠. 밥은 이미 식은 밥이 많이 냉동실에 있어. 식은 밥이.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나서 아내하고 이제 에피소드인데 저는 밥이 남으면 냉동 얼렸거든요. 네. 당연했어 그게. 네, 그렇죠. 늘 얼린 밥을 녹여 먹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아내는 얼리지 않도록 딱 먹고 깔끔하게 치우니까 네. 더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어. 아, 그건 또 그렇죠. 우리는 남아 더 있는 게 먹어야 없으니까. 되는데 그렇죠. 남아 있는 게 더 없으니까. 먹을 게 없어. 왜냐하면 딱 어떻게 그 기술이 대단해요. 3명 먹어도 한 끼. 근데 밥은 빨리 해주기는. 네. 빨리 해주는데 밥을 먹고 나면 더 밥이 없어. 네. 왜냐면 그게 희한해. 어떻게 그걸 맞추는 걸. 근데 저희 어머니는 3명 밥 먹어도 20명 먹을 수 있어요. 손이 커. 아, 항상 누가 와서 식사를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러셨나 보다. 교회 시골 사모니까. 교회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구원자 이슈가 있죠. 아. 그러니까 이제 저를 돌보는 시간이 많이 없죠. 그리고 거절을 잘 못하시겠네요. 돌봄 욕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김종진이 돈을 먼저 본 임자라 그랬어요. 어머나 세상에. 달라 그러면 주니까. 줘야 되니까. 옛날 이야기죠. 지금 말고. 지금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가 좀 배워가지고 이제 만남을 적절하게 시간을 좀 끌거나 좀 멀리 두고 또 만나더라도 누가 부탁을 하면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정에서 최소 얼마를 도울 수 있겠다. 또 교회적으로 돕다 그러면 교회에서 예산이 어떻게 되고 형평성이 생기니까.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죠. 그 기준을 정하는 그 경계를 설정하셔야죠. 그리고 또한 그 경계 설정.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에 네. 어떤 쉬어야 될 시간들을 예. 딱 정해놓고 쉬어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잠도 보충이 안 돼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한국에 딱 왔을 때 처음에 전신 소양증이 생겨가지고 손대면 가렵고. 그거는 그 자가 면역이죠. 그 알러지. 면역이 떨어지니까. 네, 면역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경계 설정. 즉, 그쵸. 누군가 나를 돌봐주기를 부탁하고 또 나도 나 자신을 좀 돌보려고 하는 네. 그 시간을 좀 가졌죠. 그 너무나 건강한 방향이시죠. 안 그러면 죽을 안 그러면 지경인데. 목회 못 하시죠.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욕심을 내려놨어요. 더 일해야 된다. 더 사역해야 된다. 이거가 아니구나.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잖아요. 근데 이번 또 100일도 네. 지금까지 100일보다 최고로 일을 많이 한 100일이었어요. 왜냐면 1부 5시, 2부 6시, 그 다음에 김답답까지 그러니까. 3시 반부터 9시까지 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2시 반부터 깨 있었거든요.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 담임 목사님 상담하는 시간이 아니고 아니, 우리 내 센터장이 상담을 통해서. 정보를 또 전달하셔야 그래서 되니까. 어쨌든 자, 배우자 그러니까, 선택에 네. 또 하나 질문이 네네. 아까 이제 센터장님 얘기한 대로 구원자 이슈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자기 결핍과 상처로 상대방을 본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쵸. 장로님 부군을 이제 보실 때 저는 화를 안 낸 정서적으로 안전한 사람이 가장 중요했나 봐요. 그게 그 나중에 끌린 거예요. 상담 공부하면서 안 거죠. 그게 끌린 거죠. 네, 그쵸. 자, 그때 여기서 몰라요. 질문. 네. 그래서 그때 이걸 볼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봤어야 되는데라고 배우자를 다시 본다면, 네. 다시 그 시도를 한다면, 네. 이제 물론 장로님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내 무슨 시선에 말씀인지 내게 알아요. 네. 그럼 뭘 보시겠어요? 뭘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상담 공부하면서 제 삶을 재해석했을 거 아니에요. 제 삶을 다른 방식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틀로, 그쵸? 봤는데, 그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제가 뭘 놓쳤다는 걸 알았냐면, 지나치게 안전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Too much. 재미가 없었구나. 재미도 없고. 아니, 자기 상처로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안정감을 예. 취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안전이란 기준으로 상대방 가지고 네. 그 정도로 안전의 도를 보지 않아도 되는데. 네. 어. 사실은 제가 어느 정도의 안정감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의 불안정감을 견딜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역동적이고 어느 정도 안전하고 그리고 자기를 표현하고 갈등이 있으면
근데 저희 남편 애니어그램 9번이거든요. 애니어그램 9번 뭐냐면 갈등을 죽은 만큼 두려워하는 게 애니어그램 9번이에요. 두 분이서 완전 안전하네. 네, 그쵸.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저는 사실은 그땐 잘 몰랐어요. 왜 우리 남편한테 끌리는지. 저는 갈등을 일상으로 보는데. 아, 그러니까요. 근데 애니어그램 9번들은 갈등을 죽은 만큼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충동분들이 네. 특히 갈등을 좀 그쵸. 멀리하는 경우. 그렇긴 하죠. 그래서 저희는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제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자기를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기준을 다시 설정하겠죠. 제가 만약에 건강했다면 안전하지만 자기를 건강하게 표현하고 갈등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을 골랐겠죠. 근데 지금 제가 와서 생각하는 건 지금 생각하게 되는 한때 제가 이 주제에 굉장히 아주 몰입돼 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제 생각은 이 세상에 어느 인간이 건강하기만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 어린 시절에 결핍된 욕구를 채워줄 것 같은 상대방한테 끌리는데 문제는 결혼 이후에 성장하는 건 것 같아요. 그러지. 결혼 이후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배우자 갈등을- 선정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선정의 기준에 건강하게 선정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없죠. 왜냐하면 없다고 우리가 봐요.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정도의 차이는 있죠. 그러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히 완벽한 선택이 있을 수가 없지. 없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뭔가 결혼 후에 각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존 가트만이 얘기하는 영원히 지속되는 부부간의 갈등 69%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표현하고 다루면서 우리가 각자 성장할 것인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가정에서 너무 망가져 있으면 뭐 특정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그렇지만 요새 그 하는 무슨 액세스 캠프 이런 거 보면 전 사실 좀 약간 불편하거든요. 사실 요즘 보기가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 이탈된 그리고 너무 그게 보편성이 떨어지는 일반적인 문화로 소개되니까. 예, 일반적이지 않죠. 않지. 일반적이지 그러니까 않은데. 그 프로그램 이슈화 시키려고. 그쵸. 이제 그 출연에 동의하신 분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원가정에선 너무 망가져 있다. 너무 많은 결핍과 너무 많은 상처가 너무 많은 트라우마가 있다. 이러면 사실은 지하 100층에서 시작해야 되는 결혼이죠. 예, 지하 100층. 그러니까 이게 몇 층에서 시작하냐. 저는 지하 100층에서 시작하는 거지. 거기는 지금. 만약에 지하 100층이면 이게 끝이란 얘기거든. 지하 100층에서 너무 힘든 거지. 이게 제로 그라운드까지 오기까지가 너무 힘들잖아요. 정상적인 기준가 오기가 힘든 오기까지도 힘들잖아. 그러면 그분들은 각자의 개인 상담이 제가 보기에는 몇 년씩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부부 문제 이전에 각자 원가정에서 부모와 상호작용해서 망가진 부분을 다루는데 엄청난 시간이 드는 분들이 외롭고 누구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으니까 결혼부터 한 케이스라고 보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서 이제 깨달으실 수 있는 거는 TCI 하잖아요. TCI 6월 7일 할 건데 이제 아이가 어떤 기질이고 내가 어떤 기질인데 이 아이를 어떻게 잘 상호작용하고 잘 길러서 이게 결혼에 가기 전에 어느 정도로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두는 거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게 그쵸?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듣다가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부터 여쭤보고 싶은데 네. 센터장님도 어떤 결핍에 의해서 배우자를 선택했잖아요. 아, 물론이죠. 그래서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하셨고, 네. 그럼 그 가정에서 나온 자녀는 그 네. 모습을 보고 살잖아요. 네. 그럼 다른 어떤 결핍이 생길 것 같아요. 너무 네. 안정적인 두 부모님이 밑에서 네. 살다 보니까 나는 좀 자유분방하고 싶어 이런 또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있을 수도 네. 있죠. 그러면 이 아들은 이 자녀 세대는 또 자유분방한 사람을 만나. 그러면 네. 또 그 세대의 또 다음 세대는 안전하고 싶어. 또 거꾸로 아, 보면 정반합으로 갈 거다. 그래서 정반합으로. 이제 자. 이 상담을 해서 내가 네. 그 케이스를 하나 알아. 그렇죠. 이 격세유전이라고 하나 이걸 계속 예, 그럴 계속 수 있죠. 이럴 것 같은데. 나는 부모님이 너무 가정을 돌보지 않으니까. 네. 나는 가정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고 난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 아. 그래서 나는 엄마하고 딸의 관계가 좋은 사람.
그래서 엄마한테 사모님을 매력적으로 느끼셨구나. 제 아내는 아빠 엄마가 너무 진짜 우리 장인 장모님은 가정, 사랑, 부부관계 이게 전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뭐가 있었냐면 좀 어드벤처하고 싶다. 그쵸. 약간 그쵸. 좀 이렇게 도전적이고. 도전하고 예. 싶다. 그런데 이제 마침 그 장모님이 네. 지금 저 같이 계신데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셨던 게 그거였어요. 아. 도전적이다. 그 옛날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뭐 어디 가든지 뭐 먹이고 뭘 해도 먹고 살겠다. 먹고 뭐 이런 살겠다. 거. 네, 그런 네.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거야. 너가 하고 시간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오케이. 이게 계속 바뀌잖아요, 가치관이. 세월이 바뀌죠, 넘어가고. 근데 바뀌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가운데 뭐는 바뀌지 말아야 되는 중심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안정형 뭐는 바뀌지 말아야 되냐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왜냐하면 부부간의 삶의 핵심이 뭐겠어요? 결국은 갈등 해결이잖아요. 맞아,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 가트만도 말했잖아요. 31%의 갈등은 해결 가능하고 69%의 갈등은 해결 가능하지 않다. 영원히 지속되는데 부부 관계는 어디에 달려 있냐? 이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달려 있다. 매니지. 그러면 갈등하는 방식이 서로 합의가 되면 예, 어떤 갈등을- 사람이든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든 갈등 핵을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아. 그리고 물론 나머지는 이런 것들 있죠. 얼마나 책임감이 강하냐. 얼마나 생활력이 있냐. 그 다음에 소통 능력도 있겠죠. 소통 능력과 갈등 관리만 잘 돼도 사실은 소통과 갈등 관리 이거만 잘 돼도 뭐 나머지들은 어떻게든 해나갈 수 있죠. 예, 소통하고 갈등 관리가 잘 되는데 책임감이 약한 사람이 있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가치관이 맞는가도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돈, 뭐 자녀, 가족, 종교, 삶의 방식에 대한 생각. 제가 지난주에, 요번주에 그 서울에서 세미나를 갈 일이 있었거든요. 불안 세미나였는데. 세미나 또 가셨어. 세미나. 또 가셨어. 근데 그거 제가 그만 배우기의 기술을 구사할 수가 없어요. 그만 배우기의 기술이란 책이 나왔다고 알라딘에서 홍보가 와서 우리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제발 좀 사보래요. 그것도 배우셨네. 예, 그것도 그만 그거, 배우기도 예. 배우셨어요. 사보래요. 그러니까 예. 나 같은 사람은 우리 센터장님하고 앉아 있으면 그 지식을 내가 다 캐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시죠. 지금도 질문을 통해서 내가 센터장님 그 맞아요. 비디오에 했는데 센터장님 이런 질문을 내한테 안 받아보시면 이런 답을 못 하셨을 못하죠. 제 안에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모르죠. 그만 배우셔야 돼요. 아니에요. 제가 가보니까 배울 게 정말 많아요. 예, 새로운 것들이 내가 볼 정말. 때 유동균 집사는 90%는 배워야 돼. 어제 그 꽃다발에 아내한테 카드 쓰는 것도 아유 참나. 그 카드 하나 쓰는 것도 뭐 영원히 행복하자 뭐고 그거. 진심이죠. 영원히 아니, 행복하자. 그건 진심이 아니라 조금 다른 언어가 있고 배움의 언어가 있어야 되는 건데. 센터장님은 모르는 이야기니까. 그거 챗GPT한테 넣으면 정말 아주 아름다운 문장으로 해주는. 그래서 아까 제가 순간 나와야 되지 뭘 채팅피한테 물어봐. 네. 질문이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하나는 좀 했고 하나는 아까 구원자 이슈 얘기 들으면서 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잘해주다 보면 네. 이 친구가 느끼는 바가 있고 이 친구도 성장하겠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에요. 이게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지 자, 사람에 따라 다르죠. 사람에 따라 다른데, 그건 정말 기질에 따라서 다르고요. 사람에 따라 다른데, 많은 경우는 반복된 호의는 상대방의 권력이 되는 게 현상이에요. 아하. 현상이 뭐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 그래서 제가 몇 번 언급했던 그 김용태 교수님 세미나에 가면 이런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때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지? 그 나중에 상담을 할수록 생각났는데 헌신하면 헌신짝처럼 여긴다. 그러니까 그게 네. 당연한 게 당연하면 나중에 권리가 되듯이. 그게 관계예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는 부부가 오실 때 정말 그 유동균 집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상대가 알아차리고 고마움을 알고 나 언젠가 나한테도 그렇게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29년, 30년 헌신해왔던 아내를 만나는 기회들이 있죠. 29년, 30년 보고 상담해 오는 건 많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있는데 놀랍도록 상대방은 그 아내의 헌신을 권리로 이해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29년, 30년 돼서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처음부터 어떻게 반복된 호의가 상대방의 권리가 되도록 안 하시려면 내가 은혜를 베풀었어요. 네. 상대가 몰라요. 네. 생색 내셔야 돼요. 적당한 생색. 유치하죠. 나 자, 이거 유치한 한다. 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말 안 하면 모르는 나 거야. 설거지 한다. 나 말 설거지 안 한다. 하면 이렇게. 나 설거지 했어요. 저희 부부는 생색 아니 너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여보 나 방금 설거지 했는데 나 당신한테 칭찬 듣고 싶어. 너무 좋은 거지. 이렇게 이렇게 하라더라고. 내가 어디 별시럽지 않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책을 봤는데 별시럽지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균 집사가 여보 나 이진이하고 놀다 갔다 왔어. 나 잘했지. 이렇게. 그렇게. 그러면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은 거지. 네. 잘했어. 이렇게 해주면 그 서로가 그 인지를 통해 같이 배운다. 그럼요. 그거죠. 그 생색 그거예요. 깨알 생색. 내가 진짜 생색 낼 줄을 몰라. 김용태 교수님의 표현은 깨알 생색. 깨알 생색 뭐예요? 삶의 고비마다 조그만 거 다 생색내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생색내요. 저희 남편 내가 커피 메이커 그 뒤에 물통 씻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고마워 그참 거기 좀 씻었어야 되는데 잘했네. 제가 그 인지하죠. 그러면 저는 뭐 낮에 뭐 월요일에 이렇게 쉴 때 내가 오늘 화장실 어떻게 하고 이 청소하고 어떻게 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깨알 생색이잖아요. 이게 있어야 각자가 어느 정도의 집안일을 하고 있는지 서로 알죠. 더 잘해보자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해요? 네, 더 잘해보자. 그럼 안 되지. 더 잘해보자. 안 되지. 설거지 했어. 다음에 더 잘해보자. 이러면 아니요. 고마워지, 고마워. 나한테 이런 얘기가 있지. 우리끼리 이제 경상도 말이기도 한데 또 쓰긴 하는데 아유 3대 9년 만에 한번 해놓고 저란다 이렇게 얘기해. 그렇지. 그 생각이 들지. 3대 9년이 몇 년이야? 100년이거든. 예, 3대 9년이 100년이죠. 자, 그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했네. 정말 고마워. 그러면은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깨알 생색을 하는 것을 인지를 해야겠다. 인지를 왜냐면 해야 되고.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깨알 생색 내면은 뭐야 왜 저래? 뭐 그쵸. 저거 해놓고 저래 이럴 수 있지만 그쵸. 부부가 먼저 서로 깨알 생색은 필요하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깨알 생색을 해라.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알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대구탕을 엄청 맛있게 끓이거든요. 제가 부산 사람이잖아요. 대구탕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생대구를 가지고 아주 맛있게 대구탕을 끓일 수 있는데 우리 좋겠다. 남편이 대구 너무 맛있어 하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하는 거야. 제가 어느 이 세미나를 듣고 와서 어떻게 했냐면 자, 아무리 맛있어 하는 음식도 20분 정도는 밥을 다 먹잖아요. 네. 전 너무 허무한 거예요. 저는 밥하는 게 너무 허무한 거야. 내가 2시간 반 이렇게 밥을 하면 20분 만에 다 먹고 그 다음에 사라지고 나면 저는 그걸 또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땐 우리 남편하고 이렇게 싸운 적도 있어요. 당신 논문은 PC 안에 있지만 내가 밥한 건 맨날 사라져. 나는 이거를 수없이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날 깨알 생색을 그 장로님 진짜 많이 힘들겠다. 그러니까 뭐가 힘들어요, 목사님? 누가 하래? 누가 하래?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자, 그래서 그날 뭐라고 제가 우리 생각을 장로님 말이 했냐면 없어진 게 그것 때문일 수도 있어. 원래 말이 없는 데다가 더 말이 없어지신 거야. 나 한 2번 뵀는데 진짜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난 천사인 줄 알았어. 얼마나 조용히 계신지. 말해봤자 혼나니까. 자, 천사가 조용히 있을 거라는 건 그거는 이 판타지 아닌가요? 선입견이지. 선입견이지. 외향적인 천사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그렇잖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색을 냈냐? 이렇게 생색을 했어요. 이렇게 대구탕을 맛있게 끓이려면 싱싱한 대구를 사야 돼. 그 대구를 소금에 절여야 돼. 그리고 한쪽 약간만 절이고 씻어야 돼. 그리고 무하고 황태 대가리하고 띠포리하고 멸치하고 그다음에 양파하고 띠포리 아시나? 띠포리 있죠. 멸치 그다음에 큰 거. 대파하고 아니야 이 교회 식당에서도 쓰실 거예요. 이 교회 된장국을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바베큐 파티 때 제가 육수가 너무 맛있어서 이 육수를 누가 내셨는지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맛있었어요. 그게 띠포리라는데. 예, 띠포리가 들어갔기 띠포리가 때문에. 멸치 큰 거. 요리 방송으로. 손가락 2개짜리. 네. 띠포리.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서 이 육수를 낸 다음에 깔끔한 육수에다가 이걸 넣고 끓여야 이 맛이 나는 거야. 라고 이거 하는데 난 2시간쯤 걸려. 이렇게 깨알 생색을 낸 적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했던 건 그동안 요리는 하면 맨날 사라지고
또 내일 또 해야 되고 이게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 주부를 살아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깨알 생색을 낸 적이 있는데 이 각각 삶의 우리 모퉁이에 내가 한 것들에 대해서 이 깨알 생색을 내지 않으면 상대가 몰라요.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해야 되는 거지. 감사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알 생색 내야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고맙지?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좋지?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주니까 좋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쵸? 너무 이게 일상이 당연하게 가게 되면 감사도 없거니와 서로에 대한 이렇게 존중과 배려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남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는 가치관이 처음엔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요. 돈인지 자녀인지 가족인지 종교인지 삶의 방식인지 그 다음에는 갈등 해결 방식. 싸우지 않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싸울 때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인가. 회피하나 폭발하나 대화하는 사람인가. 그 다음에 정서적 안정감.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너무 감정 기복이 심하면 힘들죠. 그렇죠? 잠깐만요. 가치관과 네. 그다음에 갈등 해결 갈등 방식. 해결과 정서적 안정감. 근데 아까 가치관에서 몇 가지 쭉 얘기하셨잖아요. 네. 한 번 더 얘기해 줘 보시죠. 돈. 돈. 예, 자녀. 나는 내 삶에서 돈이 제일 중요해. 이런 사람 있겠죠. 그 다음에 자녀를 잘 기르는 게 중요한지, 가족 전체가 중요한지, 내가 제대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지,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사는 게 중요한지, 뭐 이런 거 굉장히 그러니까 그 중요하죠.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네. 게 뭔지 네. 가치가. 네, 그다음에 가치. 두 번째가 갈등 해결 방식. 갈등 해결 방식.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이 됐고. 예, 그 다음에 세 정서적 번째가- 안정감. 정서적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 함께 함께 있을 때 설레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요. 함께 설레는 있을 건 때 안 설레는 하니까.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함께 아니 있을 제가 때 아는 설레는 사람. 분은 평생 설레 가지고 방구를 못 텄다더라고. 어머나. 설레서 그런 게 아닌 거 아니에요? 평생 설레는 건 데이터에서 벗어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레는 사랑은 열정적 사랑, 패셔니트 러브인데 이거는 코넬 대 샌디 하잔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이 열정적 사랑의 지속 기간은 최장 30개월이거든요. 이때 분비되는 건 도파민, 아드레날린이에요. 근데 이 도파민하고 아드레날린이 계속 분비되면 우리는 살 수 없대요. 그래서 30개월이 지나면 이 사랑이 동반자적 사랑으로 변하는데 그치. 동반자적 사랑으로 변할 때 분비되는 건 바소프레신하고 그 옥시토신이거든요. 이건 돌봄의 호르몬이에요. 저런 걸 왜 외우고 계실까? 예. 그래서 이 동반자적 사랑의 핵심은 돌봄이에요. 근데 그분은 왜 그 계속 설레셨을까? 도파민이 원래 많으신 그래가지고 거니까. 남편 앞에 늘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초 화장을 하고. 평생 동안요? 네, 매일 40년 그렇게 사셨다더라고. 그거는 그분이 설레는 게 아니라 강박증인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거나 남편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그치. 그리고 내 정체성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남편이 뭐라고 하는가에 달려있는 분 아닐까 싶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아 하지는 않으시더라고. 그 본인이 익숙하니까요. 익숙하네.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신토닉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토닉하다가 뭐냐면 이미 내 일부가 돼서 내가 불편함을 못 느껴요. 신토닉한 거죠. 네. 그러니까 남편이 쌩얼도 그러니까 자기가 익숙하게 만들어 놓고 그 익숙해졌으니까 40년을 하면 내가 그걸 되는 이제 거지, 자기는 그게. 설렌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만든 노래 자기가 만족하고 있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아유야 이게 뭐 상담이라는 게 안 걸리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그만 배우기의 기술을 구사할 수 없는 게 그래서 상담이에요. 그리고 이게 요새는 뇌과학을 기반으로 fMRI라고 하는 그 새로운 MRI로 뇌를 찍어가면서 연구하는 신종기 지식들이 미국에서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맞지 많이 나와요. 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뇌의 변화를 실제로 촬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복됐는지를. 우울증 환자의 뇌가 어떤지, 뭐 정신분열 조현의 뇌가 어떤지, 이 사람 회복되면 어떤지, 정상인은 어떤지. 이러니까 이게 새로운 지식들이 쏟아지니까 이게 그만 배우기의 기술을 구사할 수 없는 게 이 영역이 아닌가. 뭐 사실은 그렇게 보면 모든 게 다 그렇겠죠. 그래서 아까 그 배우자를 이제 선정하기 전에 세 가지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가치관, 네, 갈등 해결 갈등 방식. 해결 방식, 같이 있을 때 편안한 거. 이거는 금방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갈등에 대한 그 어떤 기준. 네. 그러니까 갈등을 너무 피하려고 한다든지. 네. 너무 안정적이든지. 너무 폭발하든지. 아니면 또 갈등에 너무 또 자기가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네. 그런 분명 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 중에서도 만났을 때 편안한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편안한 사람. 편안한 사람. 편안한 사람 정말 중요하죠. 근데 외적인 건 없나요? 뭐 외적인 거 있죠. 외모가 있거든요. 네. 근데 외모는 어떤 외모는- 사람한테 끌리냐면 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은 정말 예쁜 여자를 좋아해요. 근데 결혼식장에 가보면 안 예쁜 신부가 분명히 있거든요. 어떻게 결혼하게 됐을까요? 콩깍지 아닌가요? 콩깍지가 아니고요. 뭐냐면 이 걸맞추기 가서 매칭 하이퍼세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질문을 사회심리학자들도 했겠죠. 이 세상에 안 예쁜 여자, 안 예쁜 남자가 있는데 어떻게 결혼하게 근데 진짜 될까? 나쁘다. 그들은. 야, 저 사람 어떻게 결혼했지? 네. 야, 저 여자가 결혼했다고? 연구해보자. 그치. 그렇게 된 거지. 나쁘다, 나빠. 네, 그렇게 돼서 연구를 한 건데 어떠냐면 이래요. 내가, 예쁜 게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남자들이 서울 가니까 진짜 예쁜 여자들이 많던데. 예, 모든 남자들이 예쁜 여자한테 대쉬하지 않죠. 어떻게 우리는 상대방한테 소위 말하는 플러팅을 하는가? 저 사람의 신체적 매력 곱하기 내가 플러팅 했을 때 상대가 나를 선택할 확률이 최대가 되는 상대를 고르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그 값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외모보다는 내가 도전했을 때 성공 확률이 높은가 이게 그럼요. 더 값이 올라가는 거야.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플러팅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예쁜 여자를 선호하지만 네. 내가 다가가는데 내가 거절당하면 그렇죠. 그거는 소용이 없는 소용이 거지. 없는 거니까 그 적절한 기준을 낮추고 네. 내 성공 확률을 높이니까 이제 이게 매칭이 되는 거야. 이게 사회심리학 매칭 그러면은 하이퍼세스. 센터장님 이 네. 연구 결과가 네. 어떻게 저런 여자가 결혼했지? 아 남편을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아 그러면 자, 어떻게 둘 다 못생겼구나 예, 이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부터 한번 실험해 보세요. 커플들을 보면서 슬퍼 나 지금 저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라는 거를 외모의 신체적 매력에 관한 연구 결과니까 예, 이 연구는 신체적 매력에 관한 연구 결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시거나 어느 갔을 때 걸어가는 커플들의 신체적 매력을 저 여자가 저 정도 예쁘면 10명 중에 몇 등일까? 저 남자가 저 정도로 매력적이면 남자 10명 중에 몇 등일까를 한번 생각하고 비슷한지 보세요. 거의 두 사람의 신체적 매력이 비슷한데 그렇지만 여기서 변수는 뭘까요? 남자들에게 중요한 건 뭐 지금은 많이 지금은 양쪽 다 비슷하지만 중요한 게 능력이죠. 능력. 그쵸?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 능력치가 신체적 매력을 보완해내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럼요. 그렇죠. 고등학교 그 급훈에 지금 공부하면 와이프 얼굴이 바뀐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야, 그거 진짜 적나라. 담임 선생님께서 뼈 깊은 조언을 해주신 거네요. 그거 어쩌면 진짜 그거죠. 현실을 반영하는 그거죠. 그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걸맞추기가 저는 이제 외모에 대한 네. 그 배우자 기준은 사람들이 외모를 안 본다 하지만 이미 자기가 외모가 괜찮으니까 나머지를 보기 시작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나는 외모를 안 봐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사람 딱 볼 때 가치관이냐 또는 그 갈등의 그런 해결 능력이냐 정선 이런 게 중요한 줄 알아요. 근데 이거를 따져보기 위해서 일단 끌려야 되고 외모가 딱 들어와야 돼. 그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치관이 괜찮냐 이걸 따져보는 거지. 그렇죠. 그러지. 그래서 저는 외모에 대해서는 굳이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왜냐면 자기가 이미 외모를 지향하는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다 갖고 있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사람은 남자들이 훨씬 강하죠. 남자들이 훨씬 시각에 더 압도되는. 근데 또 남자 중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네. 외모의 기준을 손가락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아. 그다음에 깃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 그게 이렇게 몸 전체 뭐 쉐입을 보는 사람도 있고 비율 이런 거 네, 보나 그- 보다. 저는 마음을 봤어요. 우리 동균형제는 사실 물론 저기 마음도 이진현마가 보신 거죠? 외모도 분명히 네, 있지만 마음만 보신 건 아니죠. 저 사람은 마음만 그거보다도 마음도 봤죠, 마음도. 영적인 자산을 더 중요하게 봤어요. 아, 제가 그 증인이에요. 근데- 나한테 몇 번 얘기했었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모는 이미 통과했었고 통과했지. 그중에 그렇지. 근데 외모가 제 얘기 어느 정도 그만하고 이게 갖춰지지 않았으면 거기서 걸렀어 벌써.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영적인 그만하고 자산이라는 거 아니 왜냐면 시간이 없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럼 지금 청년교회에서는 네. 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만남을 하지 말라고 약간 하는 분위기예요. 어느 왜냐- 교회에서요? 네? 저희 교회도 아니, 그런 이제- 분위기가 그러니까 없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너무 이제 교회들마다 이제 사역자들이 조금 이제 보수적인 사역자들이 있어요. 네. 왜 그런지 알 것 그럼 같아요. 이제 만남을 조금 좀 가급적이면 좀 대학 이후에 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 되도록 뭐 그렇게 해라. 그래야 좀 안전하고 또 뭐 그런 이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다 보니까 우리 청년부 사역자들 중에 아마 그 안에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너무 머니까 연애를 실패하면 그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그럴 거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는 되는데 네.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내 가치관이랑 얘랑 맞는지 보려고 하고 소통을 하고 갈등 관리 어떻게 하는 거 결국에 많이 만나봐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럼 많이 만나보는 게 센터장님은 맞다고 생각하는지 그래도 교회니까 보수적으로 만나지 않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왜냐면 그거는 네. 각 개인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긴 한데요. 각 개인이 사실은 그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면 교회에선 요청할 수 있고 개인은 선택할 수 있죠. 그렇죠. 교회에서는 만나지 말라고 할 수 네. 있고 개인은 네.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왜냐면 이게 강제할 수 없기 그쵸. 때문에. 이게 20살 넘은 성인이 연애하는 거를 누가 말릴 수 있어요? 강제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아 강제 안 돼. 강제가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되는데 밀려나라든지 시키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안 하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시켜도 네. 그거를 뭐 스토커처럼 따라다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선 요청할 수 있고 나는 선택할 수 있죠. 그게 경계선의 원리예요. 바운더리. 내 바운더리를 침범한다고 생각되면 오케이, 정리했다. 아, 교회에서 그렇게 요청하실 수 있다. 그건 존중해주고. 네. 그러나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난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있다. 그때 선택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청년 사회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제 마음은 그런데 가급적이면 두 사람의 만남을 건강하게 가지되 네, 그렇죠. 굳이 공개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공개 안 하면 되겠지. 근데 네.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겠다 그럼. 그렇죠. 좀 피해 다니고. 뭐 부산 가서 그러나 데이트해야 되고 하나의 교회- 거짓말을 하려면 100개의 거짓말을 해야 아니 되는데. 거짓말은 아니죠. 응. 굳이 노출하지 않는 거지. 근데 너 사랑과 재채기를 숨길 수 없잖아요. 아이,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제 아내를 만날 때 교회에 제가 전도사였고 제 아내는 청년부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감사하게도 결혼 전까지 하나님께서 숨겨주셔가지고 주변에서 모른 척 한 걸 수도 와. 있어요. 아니 몰랐어. 왜냐면 우리는 데이트를 몰랐다고 교회에서 믿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교회에서 1시간 거리 이에 밖에 따라가서 했어요. 일부러 제가. 그래서 부산인데 우리 마산에서 만나고 창원에서 만나고 뭐 그래도 노출이 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 근데 가급적이면 조금 교회 공동체 피해를 주지 말자. 왜? 사귀다 결혼한 문제가 안 그쵸, 되는데 맞아요. 헤어지게 되면 참 그게 조심스럽죠. 어우 제가 강단에 서면 그런 공격이 있다니 말 아, 공격이. 그쵸, 참 조심스럽죠. 쟤네들이 저기서 결혼했고 저기 결혼했는데 저들이 이렇게 헤어졌다가 저렇게 만나 이런 게 있다니. 그렇죠, 그렇죠, 있죠. 근데 교회가 저는 또 크다 그런 보니까. 사실은 그런 관점 자체를 좀 바꾸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혼전 순결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각자의 선택이긴 하지만 혼전 순결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이게 뭐 사람을 만나보지 않고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연애 상담도 하거든요. 연애 상담을 하게 돼요. 커플 연애 상담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심리 검사를 기반으로 나도 듣고 하는데, 싶다, 앞에서. 예, 진짜 재밌거든요. 재밌고 연애 상담을 하는데 보면 연애를 하면서 성장하더라고. 그렇지. 맞아요. 연애하면서 성장해요. 음. 그리고 이런 표현들 쓰기도 해요. 사실 나는 첫 번째 사귀었던 남친한테 내가 다시 만약에 사귄다면 정말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뭐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러니까 그 성장의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혼전순결을 지킨다는 공동체 사실은 안에서 그렇죠. 이런 서로 간의 기준을 좀 가져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끌려서 만나게 된다면 서로가 좀 건강하게 만남을 전제로 시간을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필요하고. 그러나 그것을 굳이 노출하려고 하지 마라. 막 알리고 우리 사겨. 뭐 그럴 필요는 없지 그러면 않냐. 서로 굉장히 불편하게. 네,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라. 또 다른 저 공동체 지체들도 쟤네들 둘이 조금 이상해. 라고 할 때 그걸 굳이 캐서 물으려 하지 마라. 왜냐면 또 괜히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좀 그런 환경을 좀 자연스러운 환경을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내버려 두되 너무 이게 만남이 사실 권장할 수 없는 것은 교회 안의 만남이 권장까지 할 건 없죠. 그러니까 조금 권장 안 해도 다 알아서 할 텐데. 강제하는 것이 이제 교회에서는 요청이 될 수 있다. 조금은 자제해달라. 네. 좀 조심해달라. 그러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도 뭐 만나는 건 사실 법적으로 막을 수 없잖아요. 그쵸. 그거는 본인이 선택할 때 갑자기면 누가 사귀는 것 같다 하면 좀 지지해주고 모른 네, 척 해주고. 모른 척하고, 또 여기는 또 굳이 남들한테 막 네, 까불려고 마음 오픈하지 말고. 그래서 교회 왔는데 둘이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거는 아니지 않냐. 네,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네, 거죠. 교회는 요청할 수 있고 개인은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선택할 때 개인도 교회한테 요청할 수 있잖아요. 연애에 대해서 왈가왈가 하지 말고 아니, no. 그거는 교회 측의 권리죠.
아 그래요? 왜냐면 왜냐하면 공동체를 지켜야 되니까. 공동체를 지켜야 되니까. 자, 요청은 뭐예요? 강요와 요청은 달라요. 요청은 뭐냐면 요청했지만 지키지 않을 때 처벌하지 않으면 그건 요청이지. 그럼. 그리고 요청이라는 건 상대가 거절하거나 수용할 권리를 허락하는 게 요청이거든요. 네네. 그럼 그거 해도 되지. 네. 다만 내가 선택할지 말지 내가 결정하는 거죠. 교회가 그런 요청을 할지 말지 교회의 결정이지. 그러니까 저희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요청은 할 수 있죠. 요청할 오케이, 수 있다는 오케이, 건 뭘 오케이. 요청하고 싶냐면 직접적으로 연애하지 마라고 하는 것보단 연애를 해도 건강할 수 있게끔 나를 성령으로 감아줄 수 있도록 설교를 정말 뜨겁게 나를 변화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연애를 하지 마라는 것보다 연애를 내가 왜 건강하게 해야 시끄러. 되는지 말도 안 된다 하지 마. 네가 지금 우리가 설교만으로 내가 사귀고 성장하나요? 싶은데 그 교회에서 강제하지 말아 해놓고 성령으로 기가 마시겠어 그게? 말도 안 돼. 본인은 안 바뀌면서 목사한테 기가 막달라 그러면 되나 그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양호 똑같은 교회에서는 거죠. 똑같은 공동체를 거죠. 서로. 지키기 위해서 그쵸. 네. 좀 연애를 좀 자제해 달라 요청할 수 있고. 네, 요청할 수 그러나 있고 개인은 선택할 수 개인은 있지.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건가 보다. 그쵸. 그래서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하되 가급적이면 노출하지 말고 또 가급적이면 막 따져 묻고 소문 벌리지 말고 존중해주고 숨겨주라. 그래야 같이 갈 수 있는 거지. 그게 뭐 강제한다고 누가 강제 들어주나 한 명도 안 들어주면서. 다만 부담스럽게 연애를 하시겠죠. 그러지. 부담스럽게 연애도 안 해요. 만날 사람 다 만나고. 그래요. 아, 열어놔야 진짜? 되는 것 같아요. 열어놔야 돼. 이거를 막 막아버리면 근데 그게 이제 도망가니까. 그게 완전히 니는 왜 자꾸 연락 하는데? 와- 네가 완- 열어서 그런 거지? 완전히 오픈돼 있으면 저는 결혼했어요. 네. 저는 결혼 전에 엄청 열었어. 아니, 맞아요. 저는 끌려갔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뭐 독방에 가가지고 막 그 사이 때 지금 없어 그게 없어. 사역자 그런 게 아니에요. 사역자 사모님이 그런 건데. 사실 보세요. 그건 월권이죠. 근데 제가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요청할 수 있었는데 네, 나는 선택할 수 있지. 나는 선택할 수 없는 줄 알았어. 아, 그러니까. 이 군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네. 백성 군사. 그래 나는 군사로서 상급자의 명령을 들어야겠다.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그래도 그때 들려고 했으니까 지금 이진현만을 만나 행복한 결혼을 감사하다는 하는 말을 하는 그러지. 네, 너무 감사하다. 그 사모님 너무 감사하다. 진짜 그 사람 결론은 그렇게 최고. 돼야지. 네. 그 사모님 밥 한번 사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런 분위기가 건강하진 않다는 건 들어서. 왜 자꾸 또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맞아요. 약간 부담스러우시겠네요. 네네. 부담스러우시겠네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요직에 조금 결론을 내자면 배우자를 이렇게 볼 때 세 가지를 좀 고려해 볼 수 있다. 네. 첫 번째 가치관, 가치관, 두 갈등 번째 해결 갈등 방식. 해결 방식. 예. 그다음에 정서적 안정감, 같이 안정감. 있을 때 편안감. 네. 그다음 또 있죠. 책임감 있고 생활력 강함감. 아유 점점 네. 저런 인간은 없어지는 듯한. 네. 그다음에 소통 능력이 있는가. 어허. 그쵸. 어허. 소통 능력이 있는가. 어허. 너무 많아요 지금 조건이. 아니요, 이거 아니요, 어떻게 아니요. 다. 아니에요. 아니. 뒤등 다시 그렇진 그럼 않아. 5개. 네. 가치관, 그다음에 갈등 해결 방식, 그다음에 정서적, 안정감, 그다음에 책임감, 소통 능력. 책임감 같은 경우는 시간 잘 지키고 그렇죠? 그럼 돈 관리 습관. 돈 관리 습관. 그래서 그 이제 TCI 할 때 보시겠지만 자격 추구 높은 분들이 돈 관리가 잘 안 되시거든요. 안 되지. 왜냐하면 지금 새롭고 신기한 걸 쫓아가기 투자해야 때문에 되니까. 집에 있는 가방 있어도 또 사야 되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돈 관리 습관 정말 중요해요. 돈 관리 습관이 서로 맞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이런 사람이 있나요? 누구요? 이렇게 다섯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 정도의 차이겠지. 제 생각에는 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결핍된 욕구를 채워줄 것 같은 상대방한테 끌려 결혼을 하고 나서 이런 영역들을 갖춰 나가는 게 성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들으면서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가 먼저인 것 이런 같아요. 사람을 찾으시면 결혼 못 하실 거 이미 나이가 60쯤 돼 있지 않을까? 듣고 있죠, 저 도사님. 지금 이런 사람을 찾으시면서 이재용 같이 생긴 사람 찾고 있어요. 저 구원자 이슈 조심해라. 야, 뭐라고요? 이런 이런- 사람을 찾으면서 이재용 같이 생긴 사람 찾고 있다고? 그걸 60. 근데 연상이어야 되고. 그럼 60살이죠 결혼이. 아, 그러면은 이미 이제 회가 가까운 분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먼저 내가 되는 게 1번이고. 예, 이런 사람이 되는데도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갈등 해결을 이렇게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어. 친구들 갈등 해결하는 거하고 부부 갈등 해결은 차원이 다른데. 근데 이제 오늘 센터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기준 한 대략 5가지라 네. 치고
그걸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없겠지만 네네. 그러나 배우자를 이렇게 정할 때 그 5가지 기준으로 볼 줄 아는 것만 해도 좀 건강한 그렇죠. 가정이 출산되겠다. 이거를 걸러낼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그러네. 걸러낸다는 건 뭐예요? 보편적이지 않은 범위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밖에서- 탁월한 사람이 네, 아니라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쵸, 사람. 그쵸. 근데 그 기준을 못 미치면 걸러낼 수가 있는 너무 심하다. 음. 폭발하고 그다음에 가치관도 뭐 난 돈이 제일 중요해 이렇다. 그다음에 굉장히 감정 기복이 심하다. 그다음에 돈 쓰미가 너무 그거에서 신용불량자가 된 적이 있다. 그다음에 소통할 생각은 별로 잘 안 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런 방금 그 거 5가지 걸러내야지. 기준에 네. 정상적이지 않는 거야. 네, 그렇죠. 월등하거나 탁월한 사람을 뽑으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딱 대해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편협적이거나 또한 너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자기 색깔을 고집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 갖춘 사람이 아니라 근데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게 센터장님은 안정형이니까 네. 조심스러우니까 점검을 해볼 수 있지만 네. 뭐 목사님이나 목사님 모르겠지만 일단 이뻐 갑자기 기분 나쁘다. 이게 아니 그래서 막 이뻐 막 이뻐요. 그러면 이게 안 보일 것 같아요. 눈에 아니야. 콩깍지가 씌워지면 내가 자, 얘기했잖아. 콩깍지가 씌워져서 안 보이는 기간이 있죠. 아까 30개월. 말씀드렸던 30개월. 그 이후에 점검해라. 예, 30개월 이후는 점검이 되는 거지. 그러면 아니, 나는- 그간 사랑했던 마음은 어떡해요? 이거 그간- 없다고 헤어져요? 그럴 순 없잖아요. 아니야, 이게 기준을 가르쳐 주면 어떤 일이 나냐면 내가 심리학을 딱 갔는데 이런 기준들을 얘기해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이제 우리 교회를 갔는데 진짜 아내가 이제 청년이니까 눈에 보이잖아. 네. 그러면서 내가 심리학 때 배운 기준을 따져봤다니까. 얼마나 예쁘셨을까 젊을 때. 아유, 뭐 그때 많이 했죠. 지금 많이 네. 좀 그런데. 지금은 빛이 났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때 지금도 이제 많이 그거를 딱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심리학 때 배운 게 뭐냐면 관계가 어떤지, 네.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네. 아. 또 본인의 어떤 관리 이런 부분들을 내가 따져봤지. 그러니까 따져봤을 때 어. 미달이면 헤어졌을 거냐는 거죠. 그래서 따져봤는데 이것도 좋네. 그러니까 미달일 경우에 어떡하냐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 그래서 뜨겁게 사랑을 했어. 그런데 콩깍지가 벗어질 쯤에 미달이면 안 만나지. 근데 이게 없다고 이게 해서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론이랑 콩깍지가 씌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이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좋아한다고 하는 게 외모만일 수는 없어요. 그럼 그 사람과 얘기를 할 테고 교제를 할 텐데 만나보면 그럼 그게 그 사람의 지속되지가 않아. 가치관이 드러나고 그럼. 그 사람이 감정을 앞만 다루는 이뻐도 그치 희한한 소리 하면. 그렇지 아무리 예뻐도 그럼 말도 안 되지. 자 너무너무 예뻐 근데 성적으로 문란해 그래, 안 이쁘지. 성적으로 문란한 쉽지. 과거가 있어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성적으로 물러난 건 없잖아요. 아, 그 5가지 중에. 성적으로 가치관이 물러나. 가치관 성적 가치관. 성적 가치관 그러니까 제 성적으로 문란했어 어. 그리고 감정 기복이 있어 그리고 돈 쓰미가 이거는 장난이 아니야 마이너스 통장 쓰면서 쇼핑을 막해 그 뭐 사주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그 사람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 연예인이야. 예 근데 연예인이야 연예인이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고요? 그럼 아직 뜨기 전에 연예인이지 아니 예, 그렇게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없- 너 그렇잖아. 그러면 그게 좋아하는 감정이 지속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절대 지속되지 않지. 사람이 지쳐버리지. 불가능. 그러면은 연애 기간을 오래 좀 가져야겠네. 그래서 6개월 사실- 만에 결혼하고 1년 만에 그러면 결혼하고 그러면은 안- 사실- 판단할 수 없겠네. 그쵸. 그 안 된다기보다는 결혼 연구에 의하면 연애 기간이 길수록 결혼은 안정적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런 아는 분은 데이터는 두 달만에 했는데. 아주 견고한 데이터지. 아주 견고한 데이터지. 네. 자, 연애 기간이 길수록 왜 우리 안정적일까요? 미국의 권사님 사진 보고 결혼했는데 어떻게 하와이로 이민 가실 때 옛날에는 그렇게 사진 보고. 했었죠. 저희 할아버지 세대도 누가 갑자기 오셔가지고 누구세요 하니까 배우자다 이렇게 근데 증조 할아버지가 예. 할아버지 세대에 그게 가능했던 건 유교가 많은 행동적인 규범들을 갖고 있잖아요. 며느리에 대한, 아내에 대한 그 규범을 지키는데 가치를 두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결혼을 밀어붙이는 게 가능했죠. 근데 결혼 관계는 그래서 가장 여러분이 피하셔야 될 결혼은 뭐냐면 혼전 임신으로 인한 결혼이에요. 가장 최악이에요. 그럼 물을 수도 없고 모든 혼전 임신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상담실에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는데 힘든 부부만 오니까. 그렇죠. 근데 혼전 임신으로 결혼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부가 관계가 깨어져 있는 정도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훨씬 더 심해요. 왜 그렇겠어요? 연애도- 임신만 아니었다면 헤어졌을 그치. 거잖아. 그런데 헤어질 수 없었던 거죠. 물론 그 임신에 책임을 진 건 너무 잘한 결정이죠.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진 건 너무 잘한 결정인데 우리가 뭐 임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두 사람이 서로 뭐 건강한 상태에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느닷없이 일어나는 게 그 임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지는 그 삶은 정말 혹독한 경우들을 정말 많이 보죠. 그래서 정말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시는 건 정말 힘들다. 네. 그래서 센터장님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다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댓글에 이거를 모르고 결혼을 했지만 네. 지금 살고 있다. 네, 그 그쵸. 후천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상담을 받으면 네. 이걸 배워서 다시 행복해질 수 있냐 아, 그럼요. 질문이 있었는데 네네, 그럼요. 그럼 할 수 있다. 그럼요, 그럼요.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콩깍지도 없고 사실 변수가 없는 거지. 콩깍지가 그치? 변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콩깍지가 없다고. 현실을 배우고 현실을 인정하면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죠. 아,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희 상담센터에 오신 부부가 뭐라고 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혼에 대해서 너무 아무것도 몰랐다. 기준이 없으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지. 그때 기준은 뭐겠어요? 각자 자기 엄마 아빠야. 그렇지. 보고 자기 엄마 아빠 정도의 기준을 갖고 있죠.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내지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 거야. 요 정도의 기준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가고 있으면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없죠. 그렇지. 근데 결혼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무슨 얘기를 하나요? 어떻게 상호작용했을 때 결혼 만족도가 높아지는가에 대한 많은 과학적 데이터들이 있죠. 그 데이터들이 있으니 그 결혼 만족도가 높아지기 위해서 해야 하는 상호작용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자 다뤄야 될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요, 우리가 대부분 모르고 결혼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너무나 이혼율이 높았던 선진국에서는 지금 투자하는 부분이 결혼 예비 학교와 부모 교육이다. 예.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이 결혼 예비 학교와 부모 교육에 좀 돈을 투자한다면 사후 약방문보다 훨씬 더 사회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거죠. 사후 약방 네, 돈 많이 사후 들어. 약방문. 그 약방 돈 많이 네, 들어. 돈 드는데 효과가 없어요. 돈 많이 들어. 왜냐하면 깨어진 가정의 아이들을 아무리 위센터에서 상담을 한들 아. 집으로 돌려보내면 걔들이 똑같아지는데 그러니까 격리가 필요해. 격리해서 또 걔들 격리해서 누가 데리고 있겠냐고.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지난주- 우리 센터가 해야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자주 많이 빨리였죠. 네. 근데 그게 예수님께 자주 많이 빨리 가라는 뜻이었는데 네. 센터에도 자주 많이 빨리 가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결국 빨리 가야 돼. 예수님께서 상담이라는 그 권위를 세우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우신 그런 권위 아래 빨리 가는 거죠. 왜냐하면 부부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뭔가 싸움이 있을 때마다 결정적으로 야 그러면 센터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치. 아니면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이러면 사실 갈등이 거의 절반 이상 해소가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시는 부분 이런 말씀하세요. 저희가 싸우면 언제나 1대1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누구 말이 옳은지 몰라서 모르지, 왔어요. 모르지. 권위가 제, 있어야 돼. 제 말이 옳은 거냐? 아니요.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연구에 근거해서 이런 상호작용은 부부의 친밀감을 낮춰요. 이런 상호작용은 부부의 친밀감을 높여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센터장님이 듣다 네. 보니까 네. 아 이거는 아내 편 들어줘야겠다 해서 들어준 적도 있으세요?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 너무 남편이 저는 세서.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건강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불편하고 억울한 지점이 뭐냐 하면 제가 여자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알 수 없죠. 억울한 지점. 억울하죠. 남편 저는 입장에서. 사실 안에 편을 드는 건 뭐예요?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근거 없이 이 사람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게 편드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상호작용에서는 남편분이 건강한 상호작용을 안 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여자기 때문에 남편분은 불편하시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남자 상담사들이 많이 나와서 남자 상담사가 이 부부 관계를 다루면 좀 더 남편분들이 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요. 예. 센터장님 보실 때 우리 유동균 집사가 남자 상담사 어때요?
너무 잘하실걸요. 야. 왜냐하면 굉장히 정서적으로 민감하시죠. 사회적 민감성 굉장히 뛰어나고. 민감성 또 뛰어. 그러니까 정치는 잘하지. 상담적 질문 굉장히 잘 던지세요. 아 그래요? 예, 상담적 질문 되게 잘하시고. 상단적 답이 조금 너무 거칠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걸요. 만약에 제대로 공부를 하시면 사이드 잡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니, 또- 상담은 나이가 들수록 유리해요. 그러니까 연륜이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쵸? 시간이 있으시다면 사이버 대학 이런 데서 상담 내가 준비 다른 건 꾸준히 몰라도 좀 유동균 하시고. 지사가 잘하는 네. 게 뭐냐면 본인이 맞다 싶으면 네. 다른 사람한테 무조건 잘 소개합니다. 아, 근데 맞아요. 굉장히 건강하게. 센터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상담이라는 게 발레 다음에 돈 많이 드는 게 상담이다. 아, 발레가 아니라 영화 찍는 거. 아, 영화 찍는 거 다음에 돈 영화를 찍으려면 지금 당장 망하려면 영화를 찍고 서서히 망하려면 상담을 해라. 돈이 많이 들어가도 들었어요. 왜냐면 돈이 세미나도 많이 들어야 들어요. 되고. 맞아요. 지금 막 나오는 이유를 그러니까 다 배우러 가야 돼. 센터장님 이제 맞아요. 그만 배우세요.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그만 배우는 기술을 배우니까 그래서 제가 힘든 거예요. 서울 가서 또 생각을 해봤거든요. 서울 가서 우연히 청담동을 갈 일이 있었는데 청담동 거기를 전 처음 가봤는데 정말 딴 세계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제가 그때서야 생각했어요. 나는 왜 돈에 관심을 안 가지고 사람 마음에 관심을 가졌을까? 네, 이제서야 정신이 드나 봐요. 이제서 정신 들면 이제서야 정신이 드나 봐요. 이제 정신 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장문 힘들어집니다. 예, 자, 이제서야 자, 정신이 드나 진로 봐요. 선택은 한 마디도 못했네. 아, 진로 선택 다음 다음 주. 네. 진로 선택 다음 주. 자, 오늘 아무튼 여러분 배우자 기준 물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배우자를 결정한 기준은 사실 누군가 그걸 다 가지고 배우자를 선정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그 배우자를 정한 이후에 그 삶에서 함께 성장한다, 배운다라는 자세는 굉장히 더 중요하다. 맞아요. 그 그리고- 자세가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배우자 기준을 이제 그러나 본다면 한 5가지 정도의 기준을 보되 그것을 월등한 점수로 보려고 하겠다기보다는 걸러내는. 그것 자체가 걸러내는 안전성이 된다. 네. 그래서 가치관을 보고 갈등 해결 능력을 방식을 보고, 방식 보고 편한 사람인지, 편한 사람 보인지 그다음 책임감인지 그다음 소통 능력. 소통 능력. 그러니까 소통 능력이라는 것은 불편하면 혼자 안고 있는 게 아니죠. 네. 조금 말할 줄 알고 또 그것이 난 좀 좋았다, 안 좋았다, 힘들었다. 그 말할 줄 아는 게 소통 능력이지 네. 해결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 그쵸. 그래서 해결 안 되는 게 69%.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5가지는 뭔가 더 좋은 것을 제안한다기보다는 정상적인 수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걸러내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5가지 기준들을 자녀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고 또 그걸 비추어서 그 사람 찌기 좋은데 저는 그렇게보다는 그것이 어느 정도 이 사람은 그래 또 편해 또 가치관도 그렇게 위험한 것 같지 않아 이런 어떤 안전성을 좀 추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오늘 또 센터장님과 우리 배우자 기준에 대해서 다음 주는 이제 진로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40분이네. 청정하늘의 김영달 집사님께서 소고기를 주셨어요. 우리 김순영, 최은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 문서사입구에 우리 김선영 검찰님이 아침에 촬영 오시면서 우리 또 이렇게 자 제품 소개는 또 제가 하긴 그렇고 이렇게 넘어가보니까 이게 워터이 희한하네. 안 그래도 내가 최근에 이게 마그네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 이 저녁에 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상관없어요. 100g인데 100ml인데 그래서 우리 김선영 검찰님 문서사입구에서 우리 김답답을 이렇게 지금 취재하러 오셨어요. 근데 오시면서 빈손 오지 않고 또 맛있는 것도 또 이렇게 맛있는 걸 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큰 은혜 있길 바랍니다. 자, 또 오늘 그 저녁 금요 철야부터 주일까지 또 은혜 도가니에 흠뻑 젖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